그동안 잘 계셨죠? 네, 코로나19로 우울하게 보내신 건 아니겠죠? 뭐 네.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하시고 뭐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됐다고 그러지만 뭐 다시 거리두기도 해야 될 것 같네요. 동네방네 동네방네 방송 방송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진행해 이건희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요즘 뭐 극장 마음대로 못 가죠. 네. 그래서 대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아시죠? 네. 그 서비스 작품을 윤이나 칼럼니스트가 2020년 11월 14일 한국일보에 연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도 통하는 얘기가 되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던 러브는 뉴욕타임스에 16년째 연재되고 있는 관계에 대한 에세이 모던 러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굉장하군요. 네. 저는 그래도 영화를 가봤었거든요. 네. 여기 아리랑 센터에서 하는 영화를 가봤는데 가보니까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이렇게 선을 그렇죠. 그어놨더라고요. 예, 예. 못 앉게 다 해놨죠. 네, 못 앉게 다 해놓고 네.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니까 영화도 가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재난기금을 해서 1,000원인가요? 네. 저번에 영화 볼 때 1,000원? 1,000원 줬어요. 그래요. 네. 근데 1,000원인데도 너무 싸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러게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거기다가 또 사람이 없어서 더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여러 가지로 안정이 돼야 될 텐데, 네, 되겠죠, 뭐. 네. 에세이를 쓰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학창 시절 수필이라고 배운 에세이의 사전적 정의는 무형식의 산문으로 누구나 거의 모든 소재를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학의 한 갈래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에세이는 쓰기도 읽기도 쉬운 글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로 에세이는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에세이 작가는 인터넷 서점의 독자평에 그냥 일기라거나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댓글이 달릴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쓰는 이야기가 나를 넘어 타인에게 가 닿아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도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반드시 그것을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맞아요. 예. 읽는 사람은 또 묻겠죠, 그걸. 예. 하지만 에세이로 분류되는 단행본 2권을 출간한 작가로서 그럼에도 에세이는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의미가 있어서 쓰는 글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책이 많이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 될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아마 뉴욕 타임즈에 16년째 연재되고 있는 관계에 대한 에세이 모던 러브를 쓴 수많은 개인도 비슷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갔을 것입니다. 1인칭의 시점에서 사랑이라는 커다란 단어 안에서의 내가 겪은 일을 감정을 고백하는 것으로 내가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던 러브는 평범한 개인이 자신의 언어로 고백하는 나의 이야기가 모였을 때 비로소 의미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현대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랑이 모이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오리지널 시리즈 모던 러브는 이 에세이 중 일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나는 이 에세이를 낭독하는 동명의 팟캐스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헐리우드 배우들의 목소리로도 들을 수 있는 에세이들은 길지 않은 분량의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실패한 연애, 아주 짧았던 추억이 되어버린 관계나 경험, 사랑과 미움, 배신과 믿음을 느낀 삶의 순간들이 거기 있습니다. 최근에는 팬데믹으로 고립되고 거리를 두며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겪은 경험과 마음들을 나눈
에세이를 모아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던 러브의 인물들은 미국 대도시를 배경으로 안전한 중산층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들은 불안과 우울, 트라우마와 같은 문제를 겪는다고 하더군요. 예, 역시 우리도 그렇죠. 네, 드라마 역시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크게 변형하지 않고 에세이로서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외피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공식을 따라가는 이야기도 있지만 눈에 띄게 특별한 사건이나 소재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사람이 픽션을 볼 때 개연성을 기대하고 결론에 이르러 딱 들어맞는 이야기의 완성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은 기승전결이 완벽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구성이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구석이 많고 도저히 매끈하게 다듬어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에 사는 복잡하고 부족한 면이 많은 인간이야말로 평범한 인간이며 이들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든 겪을 법한 일들을 겪는 모습을 큰 과장 없이 따뜻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앤 해서웨이, 데브 파텔, 티나 페이, 소피아 부텔레와 같은 배우들의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생활 연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건 덤입니다. 네, 모던 러브의 인물들이 미국 대도시를 배경으로 한 안전한 중산층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불안과 우울, 트라우마와 같은 문제인 것은 특히 흥미롭다고 하겠습니다. 네, 꼭 봐야 할 단 하나의 에피소드를 꼽는다면 첫 손가락에 꼽힐 3화는 조울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렉시는 뛰어난 변호사지만 사춘기 때부터 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조증 상태일 때의 활력으로 만들어 놓은 반짝이는 세계에 살면서도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는 자신을 침대에서 일으키는 것조차 불가능하답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뭐 순간적으로 죽고 싶은 생각도 든다니까. 아이고, 좀 노력을 하시지. 조울증이 찾아왔을 때의 상태를 영화 라라랜드를 연상케 하는 뮤지컬로 보여주는 산뜻한 연출에서 기대되는 바와 달리 결말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렉시는 바라는 연애도 시작하지 못하고 실직을 겪으며 병은 낫지 않습니다. 이 한 회차 동안 렉시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자신의 병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는 딱 그만큼만 변합니다. 계기가 되는 큰 사건이 있어서 고백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말한 뒤에 달라집니다. 말하기 전에는 병에 따라 세상이 변했는데 말한 뒤에는 내가 변합니다. 이 드라마가 에세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이 드라마가 대단한 것 네, 같아요.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가 네, 대단한 네. 것 같습니다. 모던 러브는 실패한 연애, 아주 짧았던 추억이 되어버린 관계나 경험, 사랑과 미움, 배신과 믿음을 느낀 삶의 순간들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사고가 생기면서 사실상 타인인 서로에게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겨나는 일과 감정을 그린 5화도 추천합니다. 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은 뒤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타인이기 때문에 쌓아온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에세이를 읽고 모던 러브와 같은 드라마를 보는 것은 이 에피소드에서 두 사람이 겪는 일과 비슷한 듯도 합니다. 꺼내놓을 수 있는 만큼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흉터를 보여주었을 때 연결되고 공감되고 이해되는 부분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8편의 이야기가 다 고른 완성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 높낮이를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견딘다면 그 또한 이 드라마의 매력이겠죠. 첫 시즌의 마지막 회인 파라는 노년의 연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인 달리기 시합에서 만난 두 사람은 감정과 일상의 보폭을 맞춰가며 관계를 맺고 서로의 삶의 궤적을 맞추지만 결국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아, 그렇군요. 남은 사람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리 큰 헌신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노년의 사랑 또한 젊은 사람들의 그것만큼이나 풋풋하고 소중할 수 있다며 떠난 이를 추모했습니다. 네, 소중한 사람이 떠난 세계에서도 남은 사람이 바람을 마주하며 걷고 비를 맞으며 달리며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때 그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던 지난 이야기 속 인물들의 각오와 미래가 다시 스쳐갑니다. 네, 현실에 사는 평범한 이들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누구든 겪을 법한 일들을 겪는 모습을 큰 과장 없이 따뜻하게 보여주는 게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이 이들 삶의 전부가 아닌 일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고 들은 부분 이전에도 삶이 있었고 이후에도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 번 이별을 겪었지만 다시 만나기 시작한 커플은 또 다시 헤어질 수 있고 서로를 알기 전에 연약한 모습을 들켜버린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혼의 위기를 극복한 부부는 비가 오는데도 계속 테니스를 치기로 하지만 애써서 이어가고 있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임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부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실은 삶의 순간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 전부를 살지 못하며 매일이라는 일부가 모여야만 내 삶의 이야기의 엔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픽션과 현실의 차이이고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모든 러브가 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할 것입니다. 윤이나 컬럼니스트의 글이었습니다. 네, 참 좋은 글입니다요.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점 이제 추워지겠죠. 뭐 요 며칠은 따뜻한 봄이 아닌가, 이 가을 맞나, 겨울이 오고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러다 갑자기 또 추워질 거예요. 이런 환절기에는 건강을 더 조심하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건강하시기 바랐습니다. 감기, 코로나 뭐나 비슷하다고 그러지만 감기 예방전 다 맞으셨겠죠? 맞으셨어요? 안 맞아요, 안 저는. 맞아요. 왜 불안해서요? 아니요. 후유증이 심해서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되는 건가? 꼭 맞으셔야 되는데. 전 해마다 안 맞아요. 어머 그래요? 예. 그래요. 저녁 늦게 다니지 마시고요. 위험합니다. 해도 짧고요.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진행해 이건희 전신자였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